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못 뵙는 사이에 우리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 기사 생산량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여기 와 있는 특파원이 세계에서 제일 바쁜 특파원 중에 한 사람인데, 최근에는 또 전쟁 위험이 고조된다고 해가지고 외국 기자들이 여기 많이 왔습니다. 요새 이제 살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한국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곧 전쟁 날 것 같다고 그러고, 여기 한국에 있는 분들은 아주 천하태평이고, 오히려 저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 있는 딸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거긴 괜찮느냐고 묻고 있고, 이 텔레비전 때문에 상당히 그 현실이 과장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핵 문제에 대해서 다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들어올 때 보니까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 서명서를 우리 국민행동본부가 받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는 국민행동본부가 줄기차게 이 정당의 전신인 민노당 시절부터 계속 청원서를 법무부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은 헌법 제8조에 의한 위헌정당,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므로, 민주적 기본질서는 뭐냐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통일, 개인의 자유 등등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서 규정한 헌법입니다. 그 헌법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강령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당으로 등록이 되니까 국회의원 한때는 13명까지 확보를 하고, 그리고 국가 보조금이 아마 지금까지 나간 게 한 400억 될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27억 원인가 먹고 중간에서 사퇴했죠. 이런 일들을 벌이는 이 진보당을 법적으로 과연 할 수 없느냐?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고 대통령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에 붙여가지고 해산 제소를 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그렇게 하면 9명의 재판관 중에 3분의 2,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 정당을 해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당 해산이라는 것은 독일에서 생긴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독일에서는 공산당을 해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공산당이 가진 통적혁명이라든지 계급투쟁설은 서독이 지향하는 민주적 가치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해산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헌법재판소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 서명서를 지금 받고 있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이 용지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빈칸이 있으니까 여기에 친지분들이나 또 가족분들, 이웃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여기 받아가지고 요 밑에 있는 팩스로 국민행동본부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우리 서정갑 회장님 앉아 계시는데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이 된다면 이건 국민행동본부의 공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국민행동본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민행동본부가 여론을 일으켜서 여론의 압력을 받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결단을 해야 돼요. 이것은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되느냐? 그것은 강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형사가 가만히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탄핵까지 할 수가 있어요. 법무장관을 탄핵을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을 탄핵하든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 사안입니다. 이것은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 안에 이 완전히 반역적, 이적적 행동을 하는 집단한테 정당이라는 허가를 해줘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또 모르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겠다. 또 국가가 보조를 해주고 국민 세금으로 이것을 중단시킬 수 없다면 북한 핵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이거 뭐 적당히 덮을 수 있으면 골치 아픕니까? 덮는 방법 하나는 있기는 있는데 이건 덮을 수가 없어요. 국가 생존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걸 올해에 우리 애국운동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집중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또 다른 이 정교조 대책을 밀고 나가고 있는 다른 단체에서 주관하는 걸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게, 이 정교조는 그 규약 안에 이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회원으로 인정하는 이 불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까지 이미 나왔어요. 반드시 그 규약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정교조가 그 규약을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면은 고용노동부가 이것을 법 외의 노조다,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노조가 아니다, 법 바깥에 있는 노조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단체 교섭권이나 없어지죠. 그렇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통보를 2년 이상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정부가 법을 집행하도록 하는 이런 운동을 벌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 없는 사람을 잡아 넣어달라, 죄 없는 단체를 해산시켜달라는 게 아니고 명백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그것을 수정하라고 해도 수정하지 않는, 개전의 정이 없는 이런 두 단체, 진보당과 정교조에 대해서는 이제는 간단하게 됐습니다. 이 정부가 법만 집행하면 돼요. 여론도 아주 진보당과 정교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용기입니다. 용기. 그것도 뭐 큰 용기가 아니죠. 아니, 진보당과 정교조에 대해서 법을 집행한다고 해가지고 그 법 집행하는 사람이 목숨을 걸 일이 있습니까? 자기 직을 걸 일이 있습니까? 안전하잖아요. 공권력을 집행하는 건데 그걸 집행하지 않으면은 그거야말로 자기 목이 날아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이거 용기도 아닌 겁니다. 사실 그냥 자동적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한국 사회가 작용화되니까 자동적으로 하는 거,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요새는 용기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한국에서 지금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은 법을 지키면 다 용감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딱 초점 맞춰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은 아마 정부에서도 여론이 이렇게 되면은 이걸 거부했다가는 다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지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을 때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